안녕하십니까. 경영교사 김동은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회계 정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발생하지 않을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면서 오늘 그런 그 사연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정책자금, 공공조달, 기술혁신, 경영전략 등 분야에 대해서 대표님들과 같이 중소기업 경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가는 솔루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왜 사장은 회계를 알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같이 상의해보자 합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경영의 의사결정은 숫자로 소통할 때 가장 명확해집니다. 대표님들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사가 흑자인데도 돈이 없어 대출받는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책자금을 신청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은행은 우리 회사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회계 정보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영지도사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4가지 테마로 경영 및 기초회계, 정책자금과 실무, 공공조달 시작, 기술혁신 및 전략이라는 테마로 같이 대표님들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3가지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자 합니다. 첫째로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운영하는 형태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 또 형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회계 정보 제공의 대상과 목적입니다. 회계 정보는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금을 내기 위한 장부, 은행에 대출받기 위한 회계 정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 대한 회계 정보를 궁금해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회사가 성장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은 회사를 성장하는 방해 요인이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회사의 성장이 지연되는지를 오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회사는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회사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럼 이 아기는 그때부터 하나의 독립된 인격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만든 인간이라고 법인기업 등기를 법원에 하면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받습니다. 이 법인은 똑같이 경제적, 법적인 독립실체입니다. 대표님이 아무리 그 법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법인과 대표님은 별개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내용을 좀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법적 주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은 대표자와 회사가 동일합니다. 법인은 회사와 대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은 무한책임, 법인은 유한책임입니다. 가끔 대표님들 중에서 이 회사는 내 자식 같은 회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사가 힘들면은 집도 담보로 걸어서 대출도 받아서 넣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영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계산을 할 때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개인은 종합소득세 45%까지 누진세입니다. 법인은 24%까지 누진세. 세율만 보면은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인출은 개인은 자유로운 편. 법인은 세금을 냈다고 치더라도 또 돈을 빼려면은 급여나 상여나 배당 같은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좀 어렵죠. 투자 유치, 신용도, 사업 승계 여러 분야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로 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주임종이라고 재무제표에 표기가 되죠.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채권. 이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개인기업은 발생하지 않고 법인기업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의 대표님들은 법인 전환을 좀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전문가랑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회사는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제공하냐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회계 정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양식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표님들은 이 재무제표는 세금 신고,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는 용도 또는 은행에 차입할 때 사용하는 용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활용하고 있는 정보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경영자, 투자자, 은행, 정부, 거래처, 직원, 신용평가사 이 기관들이 전부 다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기관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정리해 둔 걸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경영자, 투자자, 은행, 정부, 거래처, 직원 이 사람 중에 회계 정보를 누가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자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나 은행이나 정부나 이 사람들은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전문가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인인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실무에서 부딪히면은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제일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한 예를 들어 은행의 지점장이 어느 날 사장님을 찾아와서 사장님 올해 왜 이익이 줄었습니까? 대출 한 주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태클을 두르면은 사장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었다. 다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지현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익이 줄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들은 매출을 늘었는데 이상하네요. 결산은 우리 회계사가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물러나시지 않나요? 그냥 물러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 한도가 줄면 어디로 갑니까? 물론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빚을 상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은행에서 막히면은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들 이자 부담이 2, 3%또 늘어나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2주의 강의를 하면서 대표님들이 최소한 여기 있는 많은 관심을 가진 이 사람들, 관계자들보다 회계 정보를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왜 많은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표님들이 많이 은어로 말씀하셔요. 자판기 때문이다. 자금, 팔로 기술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말 그럴까요? 자금이 아주 많은 기업들은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다니십니다. 또 어떤 대표님 사무실에 가면은 벽면을 특허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많으면 빨리 성장하나요? 이런 것들 자금이나 기술이나 판로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방해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은 그것보다는 대표님들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재무 회계를 보고 회계장부를 보면서 대표님들의 회사, 경쟁자의 회사 또는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회사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고 정말 회사를 발전시키고 나갈 수 있는 경영 전략이 뭔지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민해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을 개인 기업으로 갈 거냐, 법인 기업으로 갈 거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급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고, 이거는 제가 네 번째 강의 재무상태표 설명할 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회계 정보들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걸 기억하고 대표님들이 그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잘 협의하면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고민해보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기술이나 자금이나 판로가 아니라 그 기회를 찾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제품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읽는 CEO가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이기도 하며 정책자금 심사 시 당락을 결정짓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